예, 반갑습니다. 예, 이타이스 코리아의 김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작년 이맘때쯤일 거예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도 동일한 이 2회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올해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작년하고 사실 올해하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향후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현재 그 IT 인프라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한 요건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의 경우는 제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OS, 원클릭, 애니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근데 작년하고 좀 다른 메시지를 전달드릴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드릴지 좀 보시죠. 이렇게 일단 IT 전체 인프라 안에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거의 근 20년간에 걸쳐서 지금 세대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단계의 큰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닉스 기반의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유닉스 기반의 시대였죠. 현재도 유닉스 중요 핵심 업무들은 유닉스 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중반 들어서 가장 큰 IT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였던 부분들이 이제 X86 기반의 가상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플랫폼과 다른 유닉스 기반이 아니라 X86 기반의 하드웨어 위에서 인프라를 운영을 하는 세대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은 X86의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하나의 물리 서버 위에서 하나의 운영 업무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리 서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군들을 하나의 물리 시스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또 인프라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X86 기반의 가상화를 근간으로 해서 현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측면에서, IT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은 한 20년간의 IT의 역사가 이렇게 큰 세 단계로 변화를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인프라 자체의 아키텍처만큼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서버 클라이언트 세대의 피지컬한 인프라 환경들에서 가상화로 넘어왔고 상황에서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있어서도 여전히 서버는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성능과 용량에 맞게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때로는 가상화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인프라가 아마 거의 대부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각 서버들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때로는 이제 가상화를 적용을 해서 가상화 위에서 필요한 웹이나 와스, DB 등의 다양한 기업 안에서 핵심 업무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초기 구축할 때 향후 5년치만큼의 인프라에 운영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간만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능과 용량에 맞게 서버와 스토리지를 5년 이후에 성능과 용량에 대한 증가분을 미리 내가 예측을 해서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서버는 서버대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대로 각 제조사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을 한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구축형 모델로 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쪽에서 스토리지와 서버 쪽에 대한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서로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 그제서야 사실은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현업들이 요구하는 IT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신규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간들이 적게는 3개월 혹은 많게는 6개월 그 이상도 걸리기도 하죠. 인프라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 안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현업들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인프라를 도입했을 때 이미 남들보다 더 늦게 서비스를 자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검토, 구축, 완료,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사실 줄이기 굉장히 힘들죠. 각 단계의 모든 단계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 시간만큼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구축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구축했던 이 상태에서 안정화 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용량을 증설을 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장비나 혹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 입장에서는 주말 혹은 야간에 보통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초기 구축, 그 다음에 운영, 증설이나 확장에 관련된 운영, 구성 변경에 관련된 이 구축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IT 인프라의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타니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하이퍼 컨버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뉴타니스는 이 IT의 IT 시장에서 하이퍼 컨버지라는 부문을 거의 처음 만들다시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뉴타니스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런 뉴타니스의 이런 서버와 스토리지가 융합된 이런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 제조사들 혹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마저도 이런 하이퍼 컨버지를 표방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이 하이퍼 컨버지 제품을 많이 검토도 하시고 실제 도입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입 사례에 대해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타니스는 최초의 이런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가지고 실제 상용화해서 제품을 출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할 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5가지 큰 사상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서버와 스토리지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된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구축과 확장, 이런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처음부터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기술을 통해서 향후 인프라가 현업들에서 요구되는 혹은 내가 시스템에 대한 자원이 필요할 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이퍼 컨버지드의 아키텍처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고 구성하고 어떤 성능이라든지 용량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을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죠. 우리 스마트폰 다들 쓰시지만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면 특정 기능이라든지 어떤 성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100%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산의 정렬 아키텍처입니다. 각 기업들마다 이제 IT 인프라의 규모도 다를 것이고, 실제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규모들도 다를 거예요. 어쨌든 인프라의 규모라든지 운영하는 운영 인력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프라가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은 워크로드로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IT 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 서버의 파트, 장애 혹은 서버 자체의 전체에 대한 장애에도 자가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 인프라 안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가복구에 대한 분산 병렬 아키텍처와 자가복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규모의 환경 혹은 소규모의 환경, 인프라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IT 인프라의 운영 인력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인프라의 운영 역량을 정해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렇게 각 서버와 스토리지가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투유짜리 컴팩트한 단위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고, 거기 위에는 가상화까지 같이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확장을 할 때도 서버는 서버대로,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개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운영의 중단 없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노드 단위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고객에 대한 선택권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뮤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타닉스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는 NX 제품뿐만 아니라 데디엘씨의 XC, 레노버의 HX와 같은 레노버의 HX, 그다음에 IBM의 P 시리즈 모델까지도 이 세 개사에 대한 OEM 모델뿐만 아니라 시스코와 HP의 서버에도 뮤타닉스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도 이 하이퍼 컨버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한 선택, 어떤 하드웨어를 선택하시더라도 뮤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그것이 바로 하이퍼 컨버티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하이퍼바이저 부분에서 가상화 부분 입장에서도 기존의 VMware나 하이퍼V뿐만 아니라 뮤타닉스의 자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하드웨어 위에서 선택을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보시는 AWS나 애저, 구글, GCP 같은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하드웨어 위에 뮤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얹고 소프트웨어를 얹을 때 하이퍼바이저도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혹은 뮤타닉스 하이퍼바이저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 부분에서도 고객 기존에 사용하셨던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기본 제공되는 솔루션의 방식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같이 얹어진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보통 공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플라이언스 방식, 혹은 소프트웨어 방식, 그리고 서비스 방식, 이 세 가지의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선택하시든, 그리고 어떤 하이퍼바이저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원하시는 하이퍼바이저나 하드웨어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제품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저희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제품이 출시가 될 때, 각 서버의 노드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구성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지, 공유 스토리지 없는 스토리지를 만들어주자라는 컨셉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클라우드에 맞는, 기업 안에서 클라우드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각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 다양한 형태의 하이퍼바이저, 또 혹은 다양한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택별로 하나씩 좀 보시면 가장 밑단에 있는 그 인프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그리고 백업이라든지 DR과 같은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토리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서버와 스토리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처럼, 인프라가 마치 서버와 스토리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통해서 초기 구축, 그리고 확장을 할 때 쉽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각각 따로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향후 5년치를 미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년 혹은 올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올해 필요한 워크로드만큼만 소량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할 때도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세 가지의 장점들을 제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처럼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장점처럼 내가 우리 인프라 안에서 IT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을 할 때
내가 현재 향후 5년간을 미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필요한 혹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내가 필요 워크로드를 구매를 해서 그만큼만 사용을 하고 또 매년마다 필요한 만큼 노드 단위로 쉽게 증설함으로써 IT에 대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와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전산실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을 더 준수할 수가 있고 기업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SLA도 다 준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타니스만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원클릭에 관련된 운영 기술을 통해서 내가 초기 구축도 할 때 초기 구축을 빠르게 하고 향후 운영을 할 때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쉽게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 향후에 확장을 할 때도 무중단으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규모에 관계없이 인력에 관계없이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타니스가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의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유타니스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상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상머신 기반의 IaaS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가상머신 기반의 IaaS 서비스뿐만 아니라 블록 스토리지 혹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능들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상머신 기반의 가상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타니스 플랫폼 안에서 남는 스토리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혹은 물리적으로 다른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베어메탈 혹은 가상화 인프라에다가 스토리지 볼륨을 할당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서비스로. 그것을 블록 스토리지 혹은 파일 스토리지 심지어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버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스토리지 자원으로도 다른 인프라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가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미 이전에 지원하고 있었던 상용 하이퍼바이저들 다 모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니스가 독자적으로 KBL 기반으로 개발한 AHV 가상화를 통해서 이전에 운영하셨던 가상화를 유타니스 플랫폼 위에서 운영을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어떤 신규 서비스, 신규 업무에 하나의 유타니스 플랫폼을 도입을 하실 때 유타니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런 AHV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고 이 HV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검토 중인 고객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가상화는 VMware나 MS 하이퍼V나 뭐 젠서버 이 정도가 다인데 쟤는 뭐지?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타니스 HV가 지금 2015년에 출시가 되고 나서 현재까지 한 3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기술의 업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입된 유타니스의 고객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글로벌하게 제가 10,000개 정도의 유타니스 도입 사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5%가 유타니스 플랫폼 위에서 AHV 하이퍼바이저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85% 정도가 유타니스 플랫폼 위에서 다른 상용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타니스의 AHV를 적용을 해서 가상화 비용도 절감하고 하이퍼바이저도 유타니스 AHV 하이퍼를 통해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 고객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규모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단일 고객 안에서 2,000노드 이상을 운영하는 고객, 국내의 경우에는 한 고객사 안에서 100노드 이상의 대규모의 환경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죠. 앞서 보셨던 내용들은 이제 그 서버, 인프라를 구성하는 구성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가상화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로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축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클릭 운영이라고 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여러분 단 하나의 GUI를 통해서 인프라의 모든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프라 플랫폼 자체가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까지 모두 하나의 한 덩어리처럼 묶어놓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도 역시 GUI 하나 가지고 모든 인프라의 요소들을 하나 다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프라 안에서의 모든 각 요소별로 필요한 모니터링, 성능 얼마나 쓰고 있고, 자원 내가 실제 스토리지 용량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배포에 대한 것들도 다 하나의 UI로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웹서버 그 신규 웹서버 구성을 위해서 개발자한테 내가 가상 머신을 제공하고 싶다. 내가 만들어서 그냥 주시면 돼요. 또는 다른 인프라 쪽에서 스토리지 볼륨이 필요한데 유타니스에 남는 볼륨을 좀 받았으면 해요. 라면 제가 받아서 스토리지 용량을 만들어서 블럭, 파일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구성이 필요한 관리 영역들, 심지어는 백업 혹은 DR 그리고 소프트적인 업그레이드마저도 모두 다 하나의 UI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타니스를 도입했던 많은 인프라 운영자분들에서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프리즘에 대한 UI였습니다. 몇 가지만 좀 장점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말씀 못 드리고요. 프리즘이 그 통합관리 기능 안에는 이렇게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처음에 이제 내년 예산을 가지고 내가 현재 필요한 워커드만큼만 내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인프라 운영자들은 항상 고민하시는 게 내년 예산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 내가 내년에 서버가 몇 대가 필요할까? 스토리지 용량을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예측을 먼저 하시죠. 근데 이런 예측들을 내가 어떤 엑셀 파일 가지고 이제 그 수작업을 통해서 이전의 통계자를 통해서 내가 향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UI 안에서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CPU나 메모리 혹은 스토리에 대한 용량들에 대한 워크로드 그 사용량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6개월, 향후 1년 이후에 서버 노드 몇 대가 필요하고 그 서버에 대한 사양은 어떤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권장을 해준다는 거죠. 서버에 대한 사양마저도. 그래서 향후 내가 예산 반영할 때 내가 이 시점에서 향후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텀을 두고 얼만큼의 자원들이 필요할지를 UI 하나에서 예측을 하고 리포트로 PDF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획하시는 분, 운영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요에 대한 예측 그리고 향후 예산에 대한 반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심플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 운영하는 운영 자원에 대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내가 실제로 그 개발자나 혹은 현업에서 CPU나 메모리 디스크가 얼마가 필요해서 할당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공하지만 실사용량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남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모자라거나 남는 것들을 UI에서 알려준다는 거죠. 현업에서 용량이 모자르니까 CPU 자원이 모자르니까 더 할당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UI 상에서. 혹은 내가 현업에게 자원을 제공했지만 실제 그만큼 다 사용하지 않고 남는 자원일 경우에는 거기서 이넥티브한 자원으로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모니터링 그리고 자원 효율화를 할 수 있는 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 이후에 1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제가 네트워크의 그 가상 환경 안에서 각 가상 머신 단위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해주는 제품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UI상에서 마찬가지로 UI상에서 가상 머신 단위로 하나의 그룹들을 만들고 이 그룹들에 대한 정책을 부여하면 하나의 이것이 가상 방화벽에 대한 정책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동화가 필요한 유형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나 혹은 인프라 운영자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어떤 신규 서비스에 대한 런칭이 굉장히 잦은 기업들, 그리고 혹은 개발에 대한 개발 수요가 굉장히 잦은 기업들에서 개발자와 인프라 운영자가 항상 협업을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협업이, 주로 회의를 통해서 같이 코어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인프라는 개발자의 언어를 모르고 개발자는 반대로 인프라 운영자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발자와 인프라 운영자들을 하나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서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인프라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될 때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씩 수작업을 통해서 구성하지 않아도
한 번에 만들어진 각각의 빌드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동화를 유타니스 카미라는 제품을 통해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운영자와 개발자가 협업을 해서 운영자가 필요한 자원에 대한 할당 그리고 정의를 해주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개발 이 시스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각종 코드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얹어서 이것들 하나의 빌드 프린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의 빌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가상머신 구성 생성부터 어플리케이션 구성, 소스 배포에 대한 모든 일련의 서비스 런칭에 필요한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배포를 할 때 내가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전산실 안에 있는 유타니스 인프라 안에다가 배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배포를 할 것이도 이렇게 UI상에서 선택을 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인프라 안에서 필요한 각각의 스택별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트워크에서 실제 필요한 영역들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심지어 가상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유타니스 플랫폼 하나로 모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할 때도 각각의 스택별로 인프라의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이라는 UI를 통해서 하나로 관리하고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유타니스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들은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상황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사례들 중에는 기본적인 특화되어 있는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에 관련 데이터 분석 혹은 VDI 같은 특화된 영역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들 웹이나 와스 기반의 업무 영역들뿐만 아니라 전산적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그룹사 전사 그 임직원의 메일 서비스를 유타니스 위에 올린 기업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사 ERP 환경을 마찬가지로 유타니스 위에서 올리고 있는 환경도 계시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특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주로 많이 적용했다면 이전에 도입했던 고객들은 단순하게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전사적인 업무, 핵심 업무 환경에까지도 유타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트너에서 최초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를 매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유독 하이퍼 컨버지드 부분만큼은 없었어요. 그냥 하이퍼 컨버지드와 이전에 렉 안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하나를 묶어놓은 컨버지드 인프라를 두 개를 합쳐놓은 영역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영역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타니스가 가장 상위에 리더 그룹에서도 가장 상위 부분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실제 사례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보시면 기존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운영했었던 서버와 스토리지 위에서 가상화를 운영했었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유타니스 환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증설을 통해서 100노드 이상의 대규모 운영 환경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도 이런 고객사의 패턴들이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200여 개 이상의 국내 도입 고객 사례입니다. 산업군의 구분 없이, 업무군의 구분 없이 모든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조, 금융, 공공,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산업군에서 레퍼런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신규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에 한번 사용하셨던 고객들은 점차적으로 유타니스의 인프라 환경들을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유타니스의 고객 사례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타니스의 소개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타니스는 2009년에 구글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 개발했던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분산의 데이터 응용이나 분석에 관련된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에 적용을 해서 탄생시킨 최초의 하이퍼 컨버지드 기업이고요. 현재까지 올해로 횟수로 10년째 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200여 개, 해외 100만 개 이상의 고객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